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임미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년간 경찰에 재직하면서 특히 수사심사관 및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으로 학교폭력, 청소년 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 대륙아주 형사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함께 사이버 도박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사이버 성범죄,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과 예방 및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주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따돌림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 사이에 사이버상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상 청소년 성범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디지털 환경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피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주로 친구나 선배로부터 SNS와 메신저를 통한 도박 사이트 링크 공유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SNS나 텔레그램에서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틱톡 등에서 도박 콘텐츠를 접하고 호기심에서 시작하거나 게임 속 아이템 거래에서 시작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시작해 실제 돈을 걸게 되고, 최근에는 도박 중독 초기 증상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노출될 수 있고, 단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친구를 유인하거나 부모 계좌 사용,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으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협박, 절도, 강요, 공갈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지난 25년 4월 22일에는 서울 전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첫 긴급 스쿨벨이 발령되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홈체를 인식하면 현금 2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코인 가입 및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친구를 오픈 채팅방에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신종범죄가 기승하고 있고, SNS 룰렛 게임을 가장해서 청소년들에게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 성범죄 역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인 능욕 등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는 물론이고, SNS를 통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상 성범죄는 조건 만남이나 직접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동의하에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사진, 영상물을 단순히 보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조차도 없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자녀들의 온라인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유튜브, 메신저 사용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고, 자녀의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SNS 모니터링 및 대화 상대나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박 광고나 사이버 성범죄를 유도하는 음란한 콘텐츠 등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사전 차단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한 조치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대입 반영,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까지도 남을 수 있는 사안으로서 자녀에게도 반드시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상 무분별한 행동의 처벌과 심각성에 대해 강력히 경각심을 고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치되었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으로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별도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생 또는 고소사건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팀에서 주로 처리하고,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경찰서 또는 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여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신고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입장 정리, 피의자 입장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 확인, 피해자, 가해자 모두 관련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그 처벌이 결코 경하지 않고 자녀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 가해자 모두 더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사건까지 초기에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조치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